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SNS에는 사실 1년 내내 여행, 축제, 맛집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요즘 특히 더 여행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계절적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손지민 아나운서도 지난주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행은 삶의 쉼표가 되어주잖아요. 저도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휴식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이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가 시간에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여행을 꼽았다고 역시. 하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유가 여유가 된다면 또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떠나고 싶은데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하죠.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즐겁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행이라는 거는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고 또 색다른 풍경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요즘 안 그래도 저 강원도 쪽으로는 단풍이 절정이 되려서 한번 떠나볼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세상 행복한 고민이 다음번에 우리 어디 가지? 이 그렇죠. 고민이 가장 행복한 맞습니다. 고민이 네. 아닐까 싶어요. 이 여행은 어디를 갈까 이거 중요하지만은 누구랑 가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마음 만난 사람하고 가면은 어디를 가든 뭘 먹든 맛있고 행복하잖아요. 맞아. 근데 20년 정도 된 친구가 네. 첫 해외여행을 갔는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갔다 와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아이고. 그런 사람 주변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어디를 갈까? 거기다가 누구랑 갈까? 이것까지 고민을 하면 행복이 2배. 맞습니다. 아무튼 생각만으로도 이야기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게 바로 여행인데 네.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여행을 즐기는 분들 그것도 환상의 짝꿍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생의 여행 짝꿍과 함께 재미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줄 분들 모셨는데요.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자리해 주시고요. 예. 아침마당 대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계의 백종원 여행 작가 임택입니다. 오. 임택 여행 작가님.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여행계 백종원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행은 아무래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맛있게 여행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택 여행 작가님의 맛있는 여행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고요. 다음 분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여행하는 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함은요? 정원희입니다. 네. 술쌤. 여행하는 술쌤 술쌤 정원이 정원이. 여행 작가님 나오셨는데 술쌤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1년에 한 절반의 시간은 제 여행을 하거나 누군가의 여행을 돕는 일을 하고요. 네. 또 1년의 절반은 예. 와인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와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와인의 술 선생님, 네. 술쌤이라고 소개해 주셨군요. 옆에 있는 분은 어려 보여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오정원입니다. 오정원 학생. 네, 예. 중학교 3학년. 오늘 어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오정원 여행 작가님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여행을 사랑하는 손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여행 짝꿍이 있다고 저희가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한 분씩 어떤 짝꿍이 있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임택 작가님은 네, 누구와 저는- 여행을 다니십니까? 저는 은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버스가 저의 여행 짝꿍입니다. 은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버스. 사람 아니고. 오, 네, 은수란 이름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낡은 마을버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자기의 그 할 일을 다 했죠. 그래서 폐차 직전에 있는 마을버스와 함께 677일 동안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48개국을 돌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예. 근데 마을버스 이름이 왜 은수예요? 그 은수 교통에서 교통자 빼니까 그냥 은수 예, 이쁘더라고요. 네. 별 큰 의미는 없었군요. 예. 네, 여행 짝꿍 마을버스 은수와 함께한 여행 이야기 들어보겠는데 677이면 거의 한 2년인가요? 그럼? 22개월입니다. 와, 48개국을 계속해서 돌아다닌 마을버스 은수와 함께한 네.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일단은 다른 분들의 여행 짝꿍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우리 정원희 작가님께서는 저는 현지에서 만나는 음식, 와인, 아, 그리고 사람
또 제일 좋은 친구이기도 한데 저에게는 지난 8년간 함께 여행을 한 아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여행 짝꿍입니다.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우리 작가님의 여행 짝꿍은 아드님이셨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 다니신 거예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학년이 되었으니까 한 8년 동안 횟수로는 30번 그리고 다녀온 곳으로 계산을 하면 한 50군데 정도 함께 여행을 했어요. 지금 중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8년 동안 다니셨으면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고. 네. 8살? 이야 대단하다. 아니 근데 사실 뭐 그냥 엄마와 아들이 여행이야 그냥 뭐 일상적으로 우리 뭐 아들 여행 가자 이럴 수 있는데 아들이 컸잖아요. 크면은 엄마가 가자 그러면 엄마 나 친구랑 약속 그렇죠. 이러거든요. 예. 지금도 같이 여행을 다니세요? 네. 바로 직전 여름 방학에도 그리스에서 2주를 보내고 왔어요. 와, 야 그럼 어디 다니? 8년 동안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대륙으로 보면 남미 지역은 아직 못 갔고요. 좀 더 예. 길게 가고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대륙 쪽은 다 갔고 크루즈로도 웬만한 지역들은 다 여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엄마가 와인 선생님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이를 데리고 술 여행을 또 가기도 했고 네, 그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10대 초반부터 와인 교육을 제대로 조기 교육이 받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여행하는 술쌤이니까 제가 참 친근감이 느껴지는 게 일단 여행 아, 좋아하고 술쌤 아니고 김쌤. 쌤도 같은 쌤이고 술도 야참 오늘 반주 없나? 근데 그 여행을 어떻게 그 아드님하고만 다니십니까? 아빠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기농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또 집에 보살펴야 될 큰 개가 있어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들 때문에 어디 맡길 수가 없어서 아빠하고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족여행을 가고 나머지 시간들은 아들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농사 짓고 엄마하고 아들은 놀러 다니고 네. 아마 각자의 삶에 잘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서운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제가 떠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삶을. 젠지가 늘 같이 다니고 혼자 다니시기도 하나요? 네, 혼자 다니기도 하죠. 네. 여행 클럽 회원들도 있고 또 와인을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와이너리 여행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도 저희들도 어딘가 가고 싶어지네요. 짐 예. 싸죠 우리가. 그러게요. 환상의 짝꿍과 여행을 다니는 세 분의 여행기 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택 작가님, 네네. 언제부터 은수와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여행 작가가 되려고 예. 딱 생각을 했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수가 된 거죠. 그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 언덕 밑에서 마을버스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한 2년 노니까 이제 백수가 되니까 저 인생이 내 인생과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살았던 저런 인생을 끊고 내가 저 인생과 같다 생각을 하고 우리 둘이 같이 세계로 한번 뻗어나가 보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여행 그 마을버스와 함께 떠나는 여행 그 계획을 하고 3년 후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인생을 닮은 마을버스를 보고 마을버스와 함께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그럼 그 전에는 여행 안 다니신 거예요? 전에는 제가 무역을 했어요. 직장 생활 22개월 하고 22개월이요? 22년 아니고? 네, 22년이 아닙니다. 네. 많이 안 했네요. 그 2년도 채 못한 거잖아요. 22개월을 하고 네. 무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네. 나이가 이제 55세 이제 50이 넘을 때쯤에서 갑자기 내가 옛날에 원했던 그걸 한번 해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이제 그 여행 작가로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55세가 되었을 때 아까 그 마을 버스를 가지고 네. 이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 사람들에게 내 인생과 버무려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좀 줘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을 버스와 함께 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이게 마을버스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거는 마을버스를 운전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잠도 자고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몰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떠날 적에는 그쪽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이제 갖고 나가는데 차는 950만 원에 주고 샀어요. 네, 아주 싸게 샀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나가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 별 돈 안 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 세상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자고 먹고 이야기하고 뭐 여행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죠. 현지인들에 대한 그런 열렬한 환호 속에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떠날 적에 이제 배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륙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택항에서 이제 그 배에다가
차를 싣고 네. 51일 동안 남미로 보냈어요. 그래서 페루 리마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남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남미 한 바퀴 돌고 예. 중미로 해서 세계를 한 바퀴 해 뜨는 방향으로 쭉 도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배에다 싣고 동해바다로 들어왔죠. 그게 이제 677일 걸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떠나겠다고 했을 때 집에서는 뭐 선뜻 승낙을 해주셨나요? 혼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음을 잘 아시겠지만 남자 떠나는 거 싫어하는 여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정도 후에는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빠 언제면 들어오냐 그래서 한 1년 있다 온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 결혼식을 1년 6개월 후에 하겠대요. 근데 그때 제가 1년 6개월 지날 때 저기 동유럽의 불가리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잠깐 들어와서 딸 손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나갔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왜 하필 마을 버스였나요? 그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 버스가 내 인생을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 그거 갖고 나가면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돈이 안 들 것 네. 같고 또 낡았어요. 이미 어느 정도로 낡았냐면 그 처음에는 이제 낡은 마을 버스가 이제 조기 은퇴한 놈을 데리고 나가야 예. 이제 저랑 인생이 맞잖아요. 그죠? 저도 조기 은퇴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2의 인생을 가자 그러고 이제 그걸 찾았는데 그 마을 버스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마을 버스를 아주 어렵게 찾았는데 다른 뭐 차들은 그 마일리지를 보니까 거의 뭐 50만 킬로 이상을 막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낡았는데 이 은수교통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이거는 20만 6,200km뿐이 안 뛴 거예요. 예. 너무 젊은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페루에 가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딱 하는데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진짜 컴퓨터에 기록된 마일리지를 보니까 이미 48만 킬로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6,200km 뛸 때 이 올라가는 게이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게 세계 일주 7만 킬로를 했는데 지금도 20만 6천 킬로. 거기에서 멎었어요. 네, 인생이 거기서 청년으로 멈춘 거죠. 그냥. 은수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멈춰져 있었잖아요. 20만에서. 네네. 그럼 본인이 지금 탄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65만 킬로 뛰었을 거로 추정이 갑니다. 추정이. 네. 아니 은수를 가지고 와서부터 65만을 타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48만 킬로 또 7만 킬로 뛰었고 그동안에 지금도 운행을 하니까 65만 킬로를 뛰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은수를 봤을 때 꼭 나를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드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그렇게 고생했으면 얘를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얘를 다시 일을 시키는 게 너무 잔인한 처사 아닙니까? 2004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성년이 됐어요. 20살. 네, 그래서 아직도 뭐 팔팔하게 뛸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 해외 여행 다니면서 고장도 났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연식이면. 고장 엄청 났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16번이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딜레이가 되는데 그때 이제 원래 그 남미는 6개월 만에 돌라 그랬거든요. 근데 9개월 걸렸어요.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고장이 날 때마다 우리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고칠까 걱정이 많은데 현재 갔더니 고장이 나면 현지인들이 몰려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고쳐줘요. 다 되는군요. 네, 다 고쳐주고 저는 뭐 그냥 팔짱만 끼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 왔으니까 돈도 안 받고 아 진짜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더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고? 그런 은수가 다갈 수 있는 사람 한 복댕인데요? 명도 없습니다. 네. 은수는 원래 어디를 운행하던 버스였나요? 이 버스가 그 서울대병원 아시죠? 네. 서울대병원의 입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종점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그 희노애락 뭐 이런 거 탄생과 생로병사 이걸 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애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버스를 갖고 나갈 때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생과 그 죽음을 그렇게 이제 밀접하게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애환이 많은 그런 버스죠. 이렇게 임택 작가님과 함께 세계를 누빈 네. 은수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저 남미에서 제가 운행하는 거예요. 아 은수예요? 네, 저 은수예요. 반갑다 은수. 사실 저 옆에는 낭떠러지입니다. 아 그래요? 혼자서 운전하면서 다니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보기에는 낭만적일지 몰라도요.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인데 멋있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를. 뭐 써주시는데요? 근데 키가 2m가 다 넘어요. 이거는 이제 티티카카 호수를 지나는 건데 배가 다니는 제일 높은 호수예요. 예. 여기를 보아하는 장면. 이렇게 넓은 세상에 와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티티카카오를
배를 타고 넘는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나하고 은수하고 어떤 운명적인 그런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수가 고생도 했지만 호강도 하네요. 티티카카우스도 가고. 저거는 이제 태평양 쪽으로 페루 쪽으로 올라오다가 참 저런 물개, 펠리컨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그 동물들이 살아요. 흔하게 보는 그런 그 풍경. 이렇게 22개월을 은수와 함께 누볐는데 정원희 작가님도 해외 여행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이렇게 버스로 여행하는 분들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버스로 여행하는 분은 얘기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뵌 건 처음이고 보통 바이크로 네. 다니시는 분들은 뵌 적 있고 뭐 자전거. 네. 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겠다. 하지만 마을버스. 얘기하지 마을버스. 못하시는 고생도 너무 그랬겠죠. 많았겠다 아,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오정원 군은 남미는 아까 제가 안 가봤다고 네. 들었기 때문에 남미 여행지를 보면서 나 가보고 싶은데라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너무 예쁜 곳도 많고 바닷가나 네. 또 자연 환경이 너무 예뻐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48개국 여행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마을버스에서 잠자는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좀 보안 같은 거, 좀 치안 같은 게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강도나 도둑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진짜 다녀보니까 99.9%는 사람들이 강도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강도는 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미를 떠날 적에 내가 이렇게 그 야영을 주로 했잖아요. 밖에서 잤잖아요. 차에서도 자고 했는데 그 남미를 떠날 적에 그렇게 노출된 생활을 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아가지고 에쿠아도르를 떠나면서 이런 말까지 해서 제가 일부러라도 강도를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남미를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운이 너무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제가 도둑을 맞은 것은 거의 경험이 없고 네. 제가 주로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서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이런 작은 컵 하나, 뭐 예를 들면 볼펜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졌지. 정말 결정적으로 내 여행을 정지시킬 정도의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봤고. 제가 이제 위험한 데를 가게 되잖아요. 거기도 위험한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네. 사람들이 나를 잡고 가지 말라 그래요. 좀 위험하다. 가지 말라.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뒷주머니 끼고 가면 쫓아와가지고 휴대폰을 안주머니에 넣고 예.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99.9%는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증명을 했죠.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많이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분 없을까요? 제가 멕시코 들어갈 때 네. 엄청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근데 그 멕시코는 뭐 그 뉴스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국경지대가 굉장히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국경지대에서 제가 그 고립이 됐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 한 달간을 거기서 이제 고립이 됐는데 난민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국경에서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족을 만났는데 파비올라라고 하는 그 대학생네 집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저를 보호해 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를 탈출시켜 주고 여행을 계속 하도록 해 줬는데 제가 이번에 12월에 그 걔네 집에 갑니다. 또 가시는 네.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걔네 집에서 자고 먹으면서 이제 생활하려고 정말 8년 만에 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예. 근데 사실 나이가 50이 사실 이렇게 넘어지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행 작가가 되려고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그렇게 바로 먹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뭐 있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네. 이제 여행 작가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예. 저는 뭐 졸업하고 하자 그럴 줄 알았더니 언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당황해가지고 기말고사 끝나고 하자 이러는 바람에 그해 11월에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여행 작가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시연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아이들도 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하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 작가라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은수도 그렇고
하던 일에서 이제는 좀 물러나서 쉴 때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마을버스를 타고 그 나이 50대의 나이에 도전하게 된 데는 뭔가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의 인생이 내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오래 사는 세대가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60이 넘어도 요새 청년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해서 저는 이제 여행 작가였으니까 그걸 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제 여행의 화두가 뭐냐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과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버무려서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의 상징이 바로 징검다리가 마을버스였던 거죠. 인생을 책으로 담고 싶었던 우리 임택 여행 작가님께서 처음 선택한 파트너는 은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에 아주 특별한 또 한 명의 파트너를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네, 파트너인가요? 호태기입니다. 호태기. 호태기는 또 사람이 아니고 예. 당나귀입니다. 역시나 사람이 아니고 역시나 동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동물이네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럼 아니 호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어린이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현재의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동화로 쓴 여행기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갇혀 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여행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여행을 하고 그걸 알려주자 해서 제가 이제 동화 작가가 되기로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동화 작가 공부를 하고 예. 이제 1년 후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은 내가 너무 먼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징검다리를 또 하나 놓자.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이제 그 징검다리를 놓고 여행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이제 당나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당나귀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먼저 걷기로 한 거예요. 오,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길을 얼마나 오래 걸으셨어요? 81일 동안 걸었습니다. 81일 총 동안. 그럼 몇 킬로 정도? 거의 800km인데 보통 많이들 걸으시잖아요, 거기.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30일 정도 걸어요, 예. 보면. 근데 저는 천천히. 왜 천천히 걸었냐면 당나귀가 하루에 15km 이상을 못 걸어요. 아, 그래요? 15km가 넘어가면 막 화내고 예. 그 당나귀 고집 알잖아요. 한 번 버티면 못 가. 그래서 이제 15km씩 가느라고 이제 가는데 네. 현지에서 제가 당나귀를 끌고 걸어가니까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 신문, 방송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예. 동네 사람들이 또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2, 3일 또 살아야 되고 그래서 45일 계획이었으나 81일 만에 여행 끝냈죠. 아, 아까 왜 은수도 막 사람들이 네. 사인도 해주고. 사인도 네. 하려고 맞아요. 막 난리였잖아요. 네. 우리 호태기도 역시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행 여정이 좀 길어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호태기 당나귀라 얘기 들었을 때 은수도 교통수단이었으니까 우리 호태기도 뭐 교통수단, 운송수단처럼 이렇게 좀 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걸으신 건가요? 뭐 그렇잖아도 스페인 사람들이 왜 안 타고 가냐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인 당나귀한테 제가 타고 가면은 이 수많은 그 어린 어린 독자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난 친구로서 네. 친구로서 함께 여행을 했죠. 그렇군요. 그 순례길은 중간중간에 이제 숙소가 있는데 순례자를 위한 네. 당나귀는 그럼 밖에서 자는 거예요? 마구간이 있나요? 일단은 같이 잤어요.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요? 같이 잤어요. 밖에서요? 네, 그 야영하신 거예요? 81일 중에 한 60일을 야영을 했고 나머지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할 때 이제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 예. 들어갔는데 네. 거기는 옛날에 당나귀가 엄청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런 숙소마다 벽에 보면 말이나 당나귀를 묶어놓을 수 있도록 고리들이 다 달려 있어요. 있군요. 네,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이 당나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서 다 해줘요. 네, 저는 가기만 하면 주인들이 알아가지고 풀밭에 갖다 놓고 먹여도 주고 이제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함께 여행을 떠난 당나귀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데려가도 되죠. 근데 데려가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비즈니스석에 데려갈 수도 없고 또 배를 태우자니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돈도 많이 힘들죠, 들고.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스페인 관광청에다가 연락을 했죠. 예.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81일 동안 그 당나귀는 바스크 지방에 있는 어느 목장에서 도네이션을 했죠. 협찬을 했죠. 예. 그거 빌리려 그러면 하루에 60유로씩 줘야 돼요. 거의. 근데 또 그 산티아고에서 데리고 오는 또 그 저 카고 트럭 값이 더 비싸요 또. 예. 그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다 협찬을 받았죠. 와. 대단하다.
아니 그나저나 은수야 그냥 밖에서 잠을 자도 신경 쓸 게 없는데 당나귀는 이제 안 타고 친구처럼 여행 동반자잖아요. 근데 이 당나귀는 먹이고 재우고 뭐 돌봐줘야 되고 이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 목장에 가서 계속 물어봤어요. 저 교육을 일주일 받았거든요. 네.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니까 뭐라 했냐면 당나귀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떠나보니까 내 걱정에 당나귀 걱정 할 게 없어요. 똥은 싸면 길에 놓고 가면 되고 다 풀밭이니까. 지천에 풀이 깔려 있죠. 물이 있죠. 가면서 또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뭐 영양제 갖다 먹이죠. 이거는 돌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다리에 염증 생기고 절룩거리고 코 피 흘리고 뭐 이러고 다니지 당나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행 떠나기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우리 그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네. 당나귀를 타고 가면 타고 동물 학대라고 뭐라고. 안 맞아, 걸어가면 그거 왜 안 타냐고 그러고. 아마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또 그 라만차의 기사 흉내 내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돈키호테? 한번 해봤어요. 그 라만차의 그 기사 흉내를 그 오리비고라는 데 가면 그 이제 그 옛날 중세 시대 격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거기서 이제 격투 좀 흉내 좀 내려고 돌격 그랬더니 나만 돌격하더라고. 얘는 그냥 풀 뜯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 그리고 그 은수는 16번이 고장이 났다는데 네. 그 호태기는 아픈 적은 없었습니까? 뭐 둘 사이에 그 좀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신경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듣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요? 가자 한국말에.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이제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당나귀는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나왔어요. 네 맞아. 아유 저놈이 살아있구나. 지금 이제 출발 준비하나 봐요. 네 아침에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호텔이 이름이 돈키호테에서 따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웃는 거예요. 돈키호테를 어눌하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폼페라다 TV라는 데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아시아적 특이한 발음으로 돈키호테를 얘기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잘했다 그래요. 네, 저 장면이. 처음엔 저렇게 줄을 잡고 다녔는데 나중엔 줄도 놓고 다녔어요.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와,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서 따라요. 진짜 신기한데요? 진보 다리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저기는 지 먹을 거 하고 예. 텐트. 텐트. 저도 이제 자야 되니까. 그리고 제 물건은 제가 저렇게 갖고 다녔어요. 아 진짜 이제는 줄 없이 가네요. 알아서 네, 잘 따라가네요. 내 몸도 힘든데 뭐. 근데 이제 어머. 줄을 잡을 때는 저렇게 위험이 느껴질 때 찾기를 건너거나 이제 위험한 곳에서는 제가 목줄을 잡았고 통제하려고는 안 잡아요. 이거 뭐예요? 도토리 매기. 호텔가 그런 거 이렇게 막 나올 것 같아요. 아, 함께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말도 못 헤어질 때 서운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헤어질 때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쫙 가고 있는 뒷모습에다 대고 호텔가 부르면 얘가 가다가 딱 쓰고 딱 쳐다볼 줄 알았는데 내가 호텔가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지 주인 따라서 가버리더라고요. 낭만이 없어졌네. 빠지지. 이제 끝났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있는. 아 그럼 이제 호텔기와 함께한 이 동화는 완성이 됐나요? 지금 이제 책이 원래 이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예, 침묵의 순례자 돈키호테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그 스페인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나오는데 책을 오늘 제가 탈곡하고 온 거예요. 와. 그리고 이게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동화 버전으로 바로 바꿔서 예.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읽히고 싶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책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은수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은수는 어디 있습니까? 은수는 이제 은수가 그 돌아왔더니 우리 살고 있는 종로구잖아요. 종로 구청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 종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온 자랑스러운 버스다 그래가지고 지금 9년째 네. 자기네 그 보관소에다가 아주 그냥 극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오. 그 운행 안 하고 그럼 서 있는 겁니까? 운행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오. 그 차로 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 태우고 이 경상도를 제일 많이 왔어요. 경상북도, 청도, 청송, 안동은 7번이나 왔고 그럼 임택 작가님이 은수 직접 몰고 내가 몰고 네. 다른 분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타고. 은수와 함께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요? 네네. 몇 박 프로그램. 며칠로 보통 가나요? 보통 2박 3일로 해요. 오, 그럼 어디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안동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안동에 가면 채화정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정장 하나 있는데 네. 그 앞에 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포토그래퍼들이 네.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명소
자기들 사진 찍는 알려지기 싫은 싫은 명소. 자기만 알고 있는 명소. 예. 그래서 소문이 났죠. 그럼 우리 작가님은 이 대구 경북 다니면서 은수랑 다니시면서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장소는 어디예요? 고기에 봐. 고기예요? 예, 예. 그 특히 언제 가면 예쁘냐면 예. 7, 8월 배롱나무 필 때 배롱나무. 정말 예뻐요. 저는 아까, 안동 최화정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부터 은수가 버스인 걸 알고 나서도 계속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왠지 마음이 짠해요. 고생스럽게 지금 60만 한다고. 킬로 넘었다 그랬죠? 지금 이제 65만 킬로로 추정이 되죠. 언제까지 은수랑 이렇게 다니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육로 여행이잖아요. 세계 네. 일주 아주 기념비적인 여행인데 한 군데를 못 갔다 왔어요. 들어올 때 북한을 못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좀 북한을 가보겠다. 근데 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이제 화해도 되고 그렇죠. 또 좋은 관계가 되어서 누구라도 갈 수 있을 때 그때 북한을 한번 갔다 옴으로써 이 여행을 종집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우리가 모자 여행기 한번 만나볼 텐데요. 두 모자가 8년간 세계 여행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떠났으니까 학교를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방학일 때마다 해외에 나가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30번이나 다닐 수가 없고요. 그러겠죠. 네, 방학 때도 갔고 네. 그리고 학기 중에도 체험 학습을 예. 한다고 하고 네. 네, 신청서를 내서 오. 갔었죠. 학교를 빼먹고. 빼먹고. 예. 예, 학교 빠지고 여행 간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좀. 뭐 익숙해진 친구들은 뭐 또 가냐, 네. 또 가냐? 어디 가냐, 네. 언제 오냐, 네. 갔다 오고 나서는 뭐 했냐 주로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는 뭐 다들 잘 아니까. 본인은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네. 예. 저는 약간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는데 외국에서. 외국에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더 큰 데서 많은 걸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못 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방학 말고도 막 다녔으니까 네. 당연히 학원은 못 다녔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학원을 안 간 것도 있고 네. 못 간 것도 있고 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여행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학원보다.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학기 중에도 선생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네. 여행을 가서 사실은 1학년 때는 너무 저도 정신없는 그 첫 학부모니까 네. 60일이 원래 허용이 되는 날짜인데 그걸 거의 다 채워서 예. 2학년으로 못 올라갈 뻔했어요. 유급이네요. 네. 네, 가까스로 위기가 60일까지만 딱 있었군요. 채우고 네. 계산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초보 학부모여서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좀 위기였고 학업에 대한 학업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없으셨나 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네. 배웠다고 생각을 했고 누구나 여행이 배움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교실 밖에서 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저의 첫 해외 여행은 20대 때 떠난 배낭여행이었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문화 충격들이 많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 작았고 그리고 한 몇 가지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네. 해외를 가서 만났던 많은 부분들이 그제서야 이제 문화 충격이었고 더 빨리 많은 곳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여행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였고 10대가 되기 전에 이미 여행을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잘 따라줬나요? 근데 엄마가 가자고 했을 때 아들이 글쎄요. 싫다고 그러는데. 친구가 더 좋을 수 있지. 네. 저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새 친구 예. 좋아해서 일단 처음에는 계속 좋았어요. 지금도 성향이 잘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사실 저도 사실 아이랑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네. 사실 여행이라는 게 가면 엄마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러다 보면은 온전히 사실 여행을 즐기긴 좀 쉽지 않을까 맞아요. 싶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아는 엄마들도 아이들과 하는 여행 말고 혼자 여행 가고 싶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만약에 새로운 여행지를 간다면
엄마이기 이전에 저도 거기에 새롭게 가는 것이고 모든 게 낯설고 아이도 낯서니까 이제 우리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새로운 곳을 가니까 잘해보자. 정말 저의 여행 동반자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엄마도 여기를 잘 몰라. 너도 잘 모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잘해보자 해서 아이한테 역할을 주기도 하고 뭐 정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행이 잘 길게 이어졌던 것 예.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엄마의 긍정적인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들어봤고 네. 우리 아들의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앞서 그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면 친구 엄마들이 분명히 걔하고 놀지 말라고 엄마들이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부회장 학교 회장도 하고 그렇게 학교를 많이 비웠는데도 이야. 아니 반장이 학교에 없으면 어떻게 반이 돌아가요? 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 되면서는 그 학교 그 일정표를 주면서 본인이 회장이 되었으니 네. 회의 날짜만 엄마 여행만 네. 잡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은 저한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왜 아들들이 어릴 때는 아빠랑 목욕탕 잘 가다가 안 가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는 목욕탕도 중학생 되면 안 갈라 그래요. 근데 그 여행도 분명히 가기 싫을 때가 있었죠, 그죠? 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왜냐면 갔을 때 안 좋았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없어서. 오. 그럼 혹시 엄마가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꼼꼼하게. 꼼꼼하게 세워주신 건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면 이제 가서 사실은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 여행을 가보면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실은 여행을 계획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큰 루트만 잡고 가되 가서 아이하고 박물관을 갈까 시장을 나갈까 아니면 집에서 그냥 놀까 뭐 이런 것들을 거의 현지에서 조율을 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아니면 또 한번 가볼까? 그런데 본인이 하기 싫었을 때도 네. 또 한 번씩 엄마가 또 가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따라주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율을 많이 하면서 여행을 했었어요. 조율이 된다는 건 환상의 여행 짝꿍이 맞다는 그럼요. 얘기겠죠. 이렇게 아들과 엄마가 한 여행이 과연 어땠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죠. 몇 살 때예요, 이거? 멕시코 크루즈를 갔을 때인데요. 이때는 2학년 때일 것 같아요. 9살 때. 오, 낙타도 탔어요. 네, 처음으로 중동 지역을 여행했을 텐데. 사막 같아요? 사막인 것 네, 같은데. 저기 있는 두바이 사막이에요. 네, 저 때 어른들은 다 무서워서 메르스 때문에 네. 낙타를 안 탔는데 아이는 너무 좋아했고. 이건 호주인데요. 호주 현지에 있는 친구들의 생일 파티를 갔는데 어머. 네, 굉장히 부잣집의 생일 파티를 가서 네, 또 즐겁게 재밌게 놀았어요. 새 친구도 네, 사귀고. 중동 지역. 이거는 조금 크고 나서 다시 두바이를 갔었고 최근에 재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갔던 여행이 훌쩍 컸죠. 네. 이때부터는 저의 어떤 조력자로 그러네요. 많이 도와줬어요. 훌쩍 컸어요 이제 엄마가. 네. 그렇게. 이때부터 제가 캐리어는 아들이 항상 아들 손에 제 캐리어까지 들렸던 것 같아요.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근데 엄마와 아들 그냥 뭐 무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면서요. 일단 제가 현지에 갈 때 현지 돈을 한 5만 원 정도씩 환전을 해서 줬었어요. 그리고 왜 아이도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예. 그때마다 엄마 사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현지화에 대한 또 이렇게 개념도 좀 심어주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잘 알뜰하게 쓰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사고 싶은 걸 초반에 너무 먼저 사서 끝에 가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돈을 주진 않았어요. 그럼 사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참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여행에서는 조금 처음에 참았다가 정말 사고 싶은 걸 사게 됐는데 결국은 무료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현지에서. 예. 왜냐면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인생을 이제 16년 살았지만 많은 인생을 사신 어른들이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를 예. 이 아이는 여행을 통해서 더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경제관념을 네.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는 돈은 계속 주지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뭐 그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또 좋은 물건들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항상 여행을 가면 제가 또 미션을 주기도 했어요. 어떤 미션? 이건 아들한테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아들님. 엄마가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여행지에서? 제가 어디 유니버셜 스튜디오 놀이공원 같은 데 갔는데 그 해리포터 망토랑 지팡이를 예. 사고 싶어서 제가 예. 샀어요. 예. 거기에 따른 엄마의 미션이 외국인들 10명하고 사진 찍기. 그 망토를 입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물어봤죠. 사진
예, 수 있겠냐고. 오. 그랬더니 뭐 외국인들 전부 다 흔쾌히 승낙해서 미션 성공해서 망토랑 지팡이를. 왜 그런 미션을 주시는 겁니까? 왜냐면 슬쩍 이렇게 가격표를 봤거든요. 거의 100불이 넘는 거예요.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입게는 해보자. 근데 입었는데 차마 벗으라고 말할 못할 정도로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미션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러면 만약 미션을 다행히 완성을 했는데 못했으면 그 돈은 아이가 한국에 와서 자기가 모아놓은 용돈을 다시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자기 돈을 아끼니까 악착같이 미션을 수행했죠. 그랬군요. 미션이 있으면 정말 여행이 지루할 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자가 함께 여행을 수없이 다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떤 거였을까요? 여행마다 지금 제가 또 쓰고 있는 책을 쓰면서도 아이하고 여행하는 책을 또 쓰고 있는데요. 정말 여행마다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정말 아이 혼자서, 제가 먼저 일본에 가 있었고 아이가 시험이 끝나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있는 호텔까지 찾아온 게 있었거든요. 혼자 온 건 처음이었나요? 그럼?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엄마가 있는 숙소까지 오롯이 혼자 온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래서 지난 우리가 어린 시절 이 초등학교 때 했던 이 여행을 조금 정리를 하고 점을 찍고 이제 진짜 혼자 여행을 떠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간의 여행을 정리하는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뿌듯했는데 아들은 어땠을까요? 일단 타기 전까지는 엄청 무서웠죠? 긴장되고 막 검사할 때도 그렇고 혼자 비행기 많이 왔냐. 타봤는데도 그렇게 긴장되던가요? 네, 막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왔냐고. 그렇죠. 중학생 혼자서. 그런데 딱 타고 나서부터는 안심이 됐고, 내렸을 때도 딱 잘 안내돼 있는 길 따라서 뭐 익숙하니까 글로 가서 이제 지하철 타는 게 또 무서웠는데, 그거는 뭐 블로그나 뭐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가니까 크게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절대 안 온다고 안 여행으로 아들 참 잘 키워놓으셨네요,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랑 엄마도 항상 여행 갔다 오시면은 저희 엄마랑 아버지랑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싸워갖고 들어오시거든요. 아버지는 못 사준다, 엄마는 먹고 싶다. 저도 딸하고 여행 가서 저도 사실 어느 정도의 용돈을 줘요. 이거는 네가 여행 시 쓸 돈이다. 근데 그걸로 항상 싸우거든요. 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두 분도 분명히 이런 좀 다툼들이 여행하다 보면 어디 가자, 가기 싫다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일단 없어요. 없어요? 네. 한 번도? 네.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어요? 글쎄요. 제 기억만 그럴까요? 아들은? 저도 없는 게, 일단 그 이유가 말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대화를? 엄마랑? 네. 그게 제일 최근 그리스에서도 네. 원래 엄마가 아침에 그 신전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에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늦잠을 자서 엄청 더운 점심 때 일어나가지고 땡볕에. 그때 딱 갔는데 안 좋을 줄만 알았는데 가서 사람도 없었고 너무 더워서 오히려 아무도 안 가는 시간대였죠. 네. 사진도 잘 찍히고. 인생샷 나왔어요? 네. 땡볕에. 그래서 덥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치러야 될 대가다. 항상 그 잠과 바꾼 대가니까 그 또한 책임. 그래서 아침에 가면 좋겠지만 안 간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 그러면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좀 여유롭게 있을 테니까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오후에 가자 했는데 역시나 너무 더웠죠. 네, 더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그 다음에 여행을 가면 조금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 이 모자는 케미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름에서 딱 느껴지잖아요. 오정원, 정원희. 맞아요. 오정원, 정원희. 정원, 정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원이 딱 맞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여행을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하게 된 게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행을 해보니까 여행을 통해서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던가요? 네, 사실 저희 아이는 걱정이 너무 많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 이렇게 볼풀에 쑥 들어가잖아, 아이들이. 그런데 발을 살짝 넣어서 그게 얼마만큼인지 가늠하고 들어갈 정도로 너무 조심성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여행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겪으니까 무슨 일은 일어나는구나. 해결이 다 되는구나. 또 안 되는 일도 있는구나.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본인이 옆에서 이제
겪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어졌고 사실 아이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뭐 학생회장이나 앞에서 누군가 앞에 나선다거나 이런 일들은 어릴 때 성격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걸 시켰어요. 뭐냐면 같이 여행 가신 분들한테 뭐 와이파이를 찾아주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뭐 물을 좀 구해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현재 날씨를 알려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내가 어린아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시키기 전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리더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정원 군은 아까 그 그리스에서 땡볕에 나가기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혹시 땡볕에서 농사 짓고 있는 아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개 키우고. 여행 가는 동안 아빠 생각은 혹시 안 나요? 아유, 저는 뭐 하루에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거의 8통, 10통 가까이 전화를 잘하네, 해가지고 아빠가 안 서운해 하시겠다. 네. 그래서 뭐 해외 가면 영상 통화도 더 자주 하고 그래서 막 엄청 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자주 통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았다는 거. 어머니께서는 그 대학생 때부터 배낭여행 다니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럼 전 세계는 뭐 100개국 이상 다니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제가 여러 번 갔던 지역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가본 곳들은 10번도 이상 가기도 예. 하고 그래서 나라 수로 치면 한 48개? 작가님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 나라 수로는 그런데 뭐 도시로는 한 60, 70여 개 도시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시작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이렇게 나는 여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배낭여행을 갔을 때 그때는 유로화가 통합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17개 나라를 제가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헬싱키에서 제 손에 있는 동전이 17가지 종류. 그리고 한 나라당 뭐 5개만 친다고 해도 그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떤 동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머니에 꺼내서 네가 알아서 가져가 하고 캐셔를 바라봤는데 아주머니셨거든요. 그냥 동대 평범한. 그런데 배지에 이 이름표에 8개의 국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였어요? 8개 국어 하나요? 네. 그래서 너무 그때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지금 뭐 영어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걸로 뭐 우리는 뭐 조금 잘하면 굉장히 우수한 사람 뭐 아니면 이렇게 취급을 할 때였는데 네. 그 8개국에 정말 내가 작은 곳에 있었고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20대 23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기회가 되면 많은 경험들을 그게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경험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여행하는 술쌤이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1년에 반은 여행 다니시고 네. 1년에 반은 술을 가르친다. 어디에서 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마산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여행을 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학교는 한 7년 재직하고 예. 프리랜서로 그만뒀고 지금은 이제 정기적으로는 창원대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게 또 와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와인들, 찾아가는 네. 와인 수업.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와인 이야기와 뭐 이렇게 와인 시음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게 해외라도 뭐 한국 어디라도. 아까 이제 오정원 군을 데리고도 조기 교육을 술로 할 만큼 네. 술과 관련된 여행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와인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을 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교과서에서만 와이너리를 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와이너리가 좋을 때가 봄도 좋고 가을도 좋은데 이렇게 유럽 지역이라든지 뭐 호주, 미국 와인 산지가 있는 곳들로 같이 와인 공부를 하고 나서 와인 생산자를 방문하고 와인 산지를 보는 여행을 하죠. 저는 문득 궁금해진 게 이 그 두 분께서는 여행 이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먼저 저 임택 작가님. 저는 일단 소득이 많습니다. 아주 부자시군요. 유명한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네, 여행으로.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다닐 적에는 주로 저렴한 예.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의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여행 그러면 이제 호텔 몇 성급 이런 거 그렇죠. 따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없이 우리는 이제 여행자가 많이 모이는 값싼 그 숙소를 가요.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온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대화도 많아지고 정보가 또 있죠. 그리고 일단 값도 굉장히 예. 싸고 식사도 같이 해 먹고 이제 이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은 뭐 일반인들은 많겠지만 여행 작가라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남들과 다르죠. 게다가 당나귀도 협찬 받으시고 하니까 여행 경비가 굉장히 우리 정원희 작가님. 네. 저는 아직 이제 작가님만큼 유명하진 않아서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주로 돈을 쓰고 있는데 이제 와인 수업이 제 주 이제 또 그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행 클럽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행 학교도 운영해서 예.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책을 써서 뭐 지금 저는 책이 2권 정도 좀 나와 있는데 인쇄를 조금 받아서 또 여행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배우는 것과 여행을 하기 위해서니까 다른 데 좀 덜 쓰고 여행하는데 좀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드님이 더 커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엄마와 함께하는 와이너리 투어 그런 것도 좋은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다음번 여행 계획 잡힌 거 있으세요? 지금 바로 아들하고 같이 하는 여행은 내년 1월에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크루즈. 네, 사실은 이게 저희가 2번째 여행 크루즈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저희 조력자로 어시스턴트로 따라가서 짐도 끌고? 팀들을 네. 같이 저희 여행 클럽 회원들 한 60명 정도 같이 가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한 팀을 케어할 만큼 와. 굉장히 아직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이 더 든든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3번째 책은 아들과 함께 공동 집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그 보내온 시간 그대로를 좀 정리하는 건데 교실 밖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충분히 제가 아이와 여행을 하면서 저도 성장했지만 아이도 큰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 공부 그리고 학교 교육 또 막 이런 사교육에 대한 어려움들 되게 많잖아요. 불안하니까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서 그 저희 아이와 저와 여행했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어엿한 조력자이자 공동 집필자인 우리 아들은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가요? 그때 딱 네. 느꼈던 감정들, 그때 뭐 즐거웠던 거, 슬펐던 거, 뭐 서운했던 거, 서운할 게 있긴 있었네요. 네. 여행을 더 많이 하라고. 막 사람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도 좋을 건데 그거는 빨리 더 많은 곳을 여행하라고. 여행 동료를 하고 싶다. 저 원래 이제 언제까지 여행하실 거냐 이런 계획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생각하실 겁니다. 누구는 갈 줄 몰라서 못 가나,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 근데 현실하고 이거 딱 사이에서 고민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가면 성적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일단 경비는 갔다 와서 말은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한 좀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꼭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어디 멀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모든 것이 다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뭔가 그렇게 푸시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으러 같이 간다던가 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동네를 버스를 타고 또 가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천부터가 되면 조금 더 욕심이 되겠죠. 이렇게 잠깐 떠나와도 좋은데 며칠 더 가볼까? 좀 더 멀리 가볼까?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도 돈을 마련하는 것도 내가 더 필요하고 좀 갈급해야 그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하고 처음에 해외여행부터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지방에 내려와 있었고 아빠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4살, 5살 때 손잡고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 것부터 저의 첫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한 30분 거리를 카페 한 서너 군데를 들려야 될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했으니까 또 들러서 아이스크림 먹고 얘기하다가 또 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8년의 시간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임 작가님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 말고 조금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여행의 개념을 좀 잘 세우면 되고요. 예. 문 열고 나가면 여행이라는 게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이동하다 머물다 그래서 여행인데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상투적인 거예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여행 말고 우리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여행은 그래도 집을 떠나서 비행기도 좀 타보고 배도 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돈을 일단 많이 보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있으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굉장히 우리 이름이 뭐죠? 제가 정원. 정원이도 정원이 작가님. 이제 앞으로 가면 그런 스킬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여행 정보를 많이 하면 의외로 돈이 적게 드는 그런 여행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싸게 산 비행기 표가 필리핀 마닐라 왕복 비행기 표를 8,000원에 산 적이 있어요. 실화입니까? 네? 실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럽에 가면은 이제 국내선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나라, 이제 유럽은 한 나라니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내가 그때 우리 돈으로 치면 23,000원 정도. 근데 실제로는 1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만 잘 정보를 많이 서핑을 해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정말 저렴한 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많아요. 숙소도 10,000원짜리 많습니다. 일단 집을 나가야 된다. 일단 집을 나가야 돼요. 여보, 나 간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지금 가장 좋은 때거든요. 여행 전문가시니까 이 시기에 떠나면 좋을 국내 여행지 한 군데씩만 좀 추천 바랍니다. 먼저 임 작가님이 해주세요. 저는 이미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너무 좋은 철이 됐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뒷동산에 가도 되고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그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에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데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축제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옆 동네, 옆 마을에서도 벌어지는 축제를 즐기면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그 여행을 아주 만족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원희 작가님. 최근에 전라도를 다녀왔어요. 아들하고 이틀 다녀왔는데 먹방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발낙지도 먹고 올라오면서 신안까지 갔다가 벌교에 와서 또 꼬막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행들을 해보시면 또 우리가 먹으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죠. 그 경험치가 쌓이는 거니까 그렇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정원 군은 추천하고 싶은 곳 없어요? 저는 뭐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이라고 하면 가까운 부산부터 뭐 조금 더 가서 제주도도 지금 딱 좋을 것 같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여행 추천지 듣다 보니까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에게 나에게 여행은 이런 의미다라는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임택 작가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여행계 백종원이니까 네. 맛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나에게 있어서 여행은 김치라고 생각해요. 김치다. 김치. 뭐를 섞어도 다 맛있고 다양하지만 맛있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음식을 다 섞어도 맛있는 맛을 내는 그래서 저에게 여행은 김치와 같다. 네. 저에게 여행은 충전과 배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세상이 넓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작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현역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빨리 충전하고 자주자주 충전하고 배워오고 이런 것들을 밀어놓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드님도요? 저는 저에게 여행은 약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새로운 거 볼 수 있고 이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세 분의 여행 이야기가 이어지길 바라고요. 이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여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디 다녀온 것처럼 기분이 전환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을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다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시간 내셔서 굳이 먼 곳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셔서 이 가을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멀리가 아니더라도요. 앞산 뒷산에든 단풍 구경만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